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우리 낭굴사가 2015년 5월 25일 날 북계군의 땅굴 징후를 우리가 찾아서 50mm 시추 게이싱 작업을 해서 실시간 이제 녹취음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바로 우리 성서교회 기도 동산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랄 소리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를 이제 그라우팅 치는 그런 소리까지 저희들이 또 녹취를 한 것을 이제 공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2016년 오늘 1월 6일 북한이 10시경에 풍계리 그 현장에서 수소탄이라고 하는 핵실험을 이제 4번째 했습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는 인공지진이 5.1이다, 중국은 4.9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4.3이라고 발표했다가 4.7로 이렇게 또 수정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김정은이가 2015년 12월 12일 날 그 수소탄 보유에 대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 또 공감하는 안보나인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2016년 1월 6일 수소탄이 결과적으로 외신들이 인공지진 5.1에서 최소한 4.7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성공했다는 그런 외신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김대중 씨가 2000년대 북한에 갔다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안보 사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다. 핵무기 만들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다가 보세요, 여러분. 북해군이 이 핵실험을 지금 4번째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낭굴사 대표로서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일성이가 유언이 있어요. 땅굴 하나가 핵무기 10개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 그러면 이 북한이 왜 핵무기에 대해서 이 고집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실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때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낭굴사가 지키고 있는 이 땅굴을 통해서 2시간이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24일 김정은이가, 그 새파란 김정은이가 3.1 전쟁 유튜브에서 첫째 날 미군을 포함해서 미군 가족 약 15만 명을 포로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굴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인들을 포로를 잡고, 분명히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우리가 땅굴을 통하여 적가 통일한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는 고려 연방 제하겠다. 결과적으로 적가 통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니들 받아라. 받아주면 우리가 조건 없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조건 없이 미군과 미국 가족 그리고 외국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석방하겠다. 이 옵션입니다. 결과적으로 북계군이 갖고 있는 마지막 중요한 비밀 무기는 바로 남친 땅굴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1968년 1월 당 군사위원회에서 땅굴 하나가 핵무기보다 10개보다 더 위력이 있다. 이게 지금 김정은이 이 손자가 지금 그 유언대로 지금 그 프로젝트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동안 요란한 꼼프락스 소리부터 북한 여성의 그 말씨 소리부터 오늘은 그라우팅 치는 우리가 이 건설 전문가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이거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외벽에 그라우팅 치는 소리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잠시 후에 저희들이 또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9이라고 하는 소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씨, 그리고 국방장관 한민구 씨, 그리고 기무사령관의 조한천 씨, 그리고 합참의 정보본부장 조복은 씨, 그리고 청와대 융합비서관 서영숙 씨, 이 5명을 전격 교체해야 됩니다. 이들은 4km 이상 북한의 남침 땅굴 없다. 팔 능력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 12월 28일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석당박물관 경도에 가보니까 일반 강산에서도 이 수직 1km 이상의 경도를 파요. 제일 밑에 물을 고이는 치수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한 일반 강산에서도 1km 수직 경도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북계군이 후전선 4km 임진강을 뚫을 수 없다는 이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 논리를 만든 자가 누굽니까? 1983년 5월 7일 날 강원도 양구로 넘어와서 1990년 3월 3일 제4땅굴을 찾을 때 공로를 공로했던 신중철 아닙니까? 신중철 대위. 그래서 신중철이가 그 공로로 정보사령부에 소령으로 특채돼 가지고 거기서 대령까지 1995년에 제대할 때까지 대령까지 계급업장을 따고 이 신중철이가 그 당시 사성 장군들 다 어영제 만들어 가지고 그 전방부대 약 20개 전방부대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가고 결국 북한은 물 문제 처리 못한다, 공기 문제 처리 못한다, 버럭 문제 처리 못한다, 이 삼박자론의 쐐기를 박은 사람이 신중철이고 그 신중철이의 그 논리에 당시 사성 장군들이 다 지금 거기에 코끼여 가지고 그들의 한결같이 북계군은 4km 이상 DMZ 4km 이상 장거리 땅굴을 못 판다. 지금 이러한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 2015년 12월 29일 날 그 땅굴을 관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통일전선부의 김양근입니다. 김양근이가 중요하게 하는 것은 남침 땅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두 번째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간첩들, 고정 간첩들까지 관리하는 것이 김양근의 역할입니다. 김양근이가 12월 29일 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죠. 우리 언론은, 우리 정부 라인은 이런 단순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거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김양근은 단순 교통사고에 죽은 게 아니라 김정은이에게 소위 말해서 강경책, 너무 빨리 핵실험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해도 안 됩니다. 이 온건파적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 김정은이 주변에 강경파들에 의해서 결국 교통사고 위장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2016년 1월 5일 어제죠. 어제 안경호 이 조평통 서기국장이었던 이것도 대남 통일전선부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이 안경호도 어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여러분 오늘 북한의 이 수소탄에 오늘 그 제4차 핵실험 김정일이가 2015년 12월 12일 날 수소탄 보유에 대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도무지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 안보 라인들은 이 부분을 도무지 액면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뭡니까? 바로 앞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지금 그 백인삼청 제1롯데월드도 보이고 바로 앞에가 강동구고 하남이고 워케홀이고 국방부가 2013년에 땅굴 작업이 실패했던 구리 토평 주택지역은 직선거리로 1, 2km밖에 되지 않는 이 지역에서 북한 여성의 음성, 컴프렉스 소리, 드릴 소리, 경차의 이 크락슨 소리, 그리고 엔진 돌아가는 이러한 소리, 용접 소리, 오늘 공개하는 그라우팅 치는 소리, 이러한 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를 해서 남침 땅굴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의 안보 라인들, 박근혜 대통령님, 이 땅굴을 통해서 뒤통수 맞으면요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이 땅굴을 통해서 얘들이 튀어나와서 대한민국 공권력을 장악하면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자유주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유능한 대기업의 토목건설팀들이 들어오면요 넉넉 잡아서 5일 만에 완전히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양근이 죽으면 작년에 우리 2014년이면 2년 전이죠.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서 낭굴사에게 땅굴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 22m의 45도 각도의 출구형 땅굴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방 맞았습니다. 우리 낭굴사에게. 그리고 2015년 또 2016년 2015년은 여기 남양주 수석동에서 수많은 땅굴
그리고 굴착하는 소리를 통해서 결국 김양근이 또 우리 낭굴사에 또 한 방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낭굴사뿐 아니라 많은 민간 담사들의 어떤 땅굴 진실 우리가 많이 오픈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김양근이는 옹곰파에 의해서 결국 또 땅굴에 대한 이게 자기 자신이 잘 관리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결국 합법적으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남은 수순이 김정은이 이제 남은 카드가 제가 낭굴사 대표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동창리에서 6,800km 날아갔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다시 한번 시험하겠죠. 이번에 만약에 1만 킬로 이상 날아가는데 성공하게 되면 미국 전 지역을 이제 강타할 수 있다. 우리가 소형화 핵을 우리가 장착해가지고 미국 전 지역을 때리겠다. 이제 마지막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시험은 동창리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제 남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동창리에서 마지막 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카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땅굴을 통하여 북해군의 그 살인병기라고 하는 특수요원들이 전후방 지금 중량 군사직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부산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낭굴사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튀어나오면 대한민국 공권력은 최소한 2시간 안에 장악하고 미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방의 많은 외국인들이 다 인질로 잡히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김정은의 마지막 남은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창리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끝난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땅굴 안보의 지금 역사는 박근혜 정부가 동창리에서 김정은 공산정권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하기 전에 낭굴사의 녹취 현장 남양주 수성동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2014년에 여기에 남양주 지금동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양주 강사동으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서 전면 절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김관진, 한민구, 조복은, 조한천, 서영식이 같은 그런 잘못된 땅굴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트남 공산화가 될 수 있다. 1975년 4월 30일 구치 땅굴로 공산화됐던 제2의 베트남의 공산화가 될 수 있다는 이 안타까운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님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땅굴 안보가 많이 끝까지 박근혜 정부가 침묵한다면 미국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심으로 이제 동창리에서 김정은의 마지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이후에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서방세계 중심으로 북한의 선적 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선제 공격해야만이 땅굴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적과 통일되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해야만이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대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선지자적 메시지를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굴 안보를 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997년에 가을쯤에 저에게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 한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미국, 일본 중심으로 선제 공격을 통하여 마지막에 미국, 일본 연합군이 승리했던 것을 저는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끄럽지 없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가 동창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기 전에 낭굴사의 작업 현장인 경기도 남양주 수성동으로 들어오고 여기 지금 정도로 들어오고 그리고 양주 강사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이 묻었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연천 땅굴에 들어와서 이 실체적 진실을 빨리 구명하시고 그리고 2002년 11월 28일 고 정정씨가 발견했던 하성 땅굴까지 들어와서 이 지역의 전면적인 절개 작업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2016년 1월 6일 김정은이가 수소탄 핵무기 실험한 이 안타까운 역사를 가슴에 안고 남양주 수석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이 땅의 5천만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2016년 오늘 1월 6일 북한이 10시경에 풍계리 그 현장에서 수소탄이라고 하는 핵실험을 이제 4번째 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쪽에서는 인공 지진이 5.1이다. 뭐 중국은 4.9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처음에는 4.3이라고 발표했다가 4.7로 이렇게 또 수정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김정은이가 2015년 12월 12일 날 그 수소탄 보유에 대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뭐 3월 24일 김정은이가 그 새파란 김정은이가 3.1 전쟁 유튜브에서 첫째 날 미군을 포함해서 미군 가족 약 15만 명을 포로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굴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인들을 포로를 잡고 분명히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우리가 땅굴을 통하여 적가 통일한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는 고려 연방제 하겠다. 결과적으로 적가 통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니들 받아라. 받아주면 우리가 조건 없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또 조건 없이 미군과 미국 가족 그리고 외국인들을 아이고 전혀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 또 공감하는 안보 라인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2016년 1월 6일 수소탄이 결과적으로 뭐 외신들이 인공지진 5.1에서 최소한 4.7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성공했다는 그런 외신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뭐 김대중 씨가 2000년대 북한에 갔다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안보 사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다. 핵무기 만들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다가 보세요 여러분. 북해군이 이 핵실험을 지금 4번째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낭불사 대표로서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일성이가 유언이 있어요. 땅굴 하나가 핵무기 10개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 그러면 이 북한이 왜 핵무기에 대해서 이 고집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실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때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낭굴사가 지키고 있는 이 땅굴을 통해서 2시간이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2013년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우리 낭굴사가 2015년 5월 25일 날 그 북계군의 땅굴 징후를 우리가 찾아서 50mm 시추 게이싱 작업을 해서 실시간 이제 녹취음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 바로 우리 성서교회 기도 동산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랄 소리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를 이제 그라우팅 치는 그런 소리까지 저희들이 또 녹취를 한 것을 이제 공개를 할 것입니다.